오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베개 옆에 둔 휴대폰 화면부터 켜보는 겁니다. 혹시 밤사이에 전화가 왔나? 카톡이 와 있나? 놓친 부재중 전화가 있나? 그런데 화면은 참 얄밉게도 조용합니다. 시계 숫자만 환하게 떠 있고 아래에는 광고 알림 하나 달랑 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괜히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엌에 가서 밥을 차리려다가도 손이 잘 안 갑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그렇지요. 된장국을 데워도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더 크게 들리고 수저를 놓아도 마주 앉은 사람이 없으니 밥상이 영 허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 있으셨을 겁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흔들 줄 몰랐던 날 말입니다. 예전엔 아이들이 집을 나서기 전만 해도 엄마 다녀올게요. 아버지 저 늦어요. 그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 늘 늦게야 귀한 줄 압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귀한 줄 알았고 체력이 귀한 줄 알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70을 앞두고 보니 결국 사람 하나가 귀했습니다. 내 안부 한번 물어주는 사람,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하고 묻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망가집니다. 자식을 기다리고 손주를 기다리고 누가 먼저 알아주길 기다리고 누가 내 외로움을 눈치채 주길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내 하루가 다 남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건 참 위험한 삶입니다. 내 기분이 남의 전화 한 통에 오르고 내리고 내 하루의 값어치가 자식의 연락 유무로 결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늙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늙는다는 건 주름이 느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늙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분명합니다. 연락 없는 자식을 욕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기다림보다 자기 삶이 먼저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가 바쁘겠지. 그 말이 부모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연락이 뜸해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서 그래. 딸이 전화를 안 해도 애 키우랴. 살림하랴 정신없겠지. 이렇게 먼저 이해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부모는 늘 자식 사정을 먼저 헤아립니다. 본인 서운한 마음보다 자식 피곤할까봐, 자식 부담스러울까봐, 자식 힘들까봐 더 많이 참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꾹 누릅니다. 카톡창을 열었다가 닫고 잘 지내니 네 글자를 썼다가 지우고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합니다. 괜히 바쁜 애 붙잡으면 싫어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이해가 자꾸 다른 감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일주일쯤은 괜찮습니다. 한 달쯤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세 달 지나서 명절 전날이나 생일 무렵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해였는데 그 다음에는 기다림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서운함이 되고 나중에는 자존심 상하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먼저 참아가며 기다려야 하나? 내가 자식을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노후의 지혜가 하나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것은 미덕일 수 있지만 끝없는 자기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무섭습니다. 한 번 자리 잡으면 자식도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 엄마는 늘 기다려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늦게 연락해도 괜찮아 하실 거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라 편해서 그렇게 합니다. 익숙하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너무 착한 부모, 너무 참는 부모, 너무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부모는 아이러니하게도 존중받기보다 익숙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노후에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해는 하되 나를 지우면서까지 이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늘 참는 쪽이 되면 자식은 점점 편해지고 부모는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부모는 먼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부모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나? 어릴 때 상처 준 말이 있었나? 결혼할 때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며느리, 사위한테 혹시 실수한 게 있었나? 이렇게 지나간 일을 꺼내어 다시 뒤집어 봅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어 먼지 쌓인 사진첩을 꺼내듯 이미 끝난 일들을 또 들춰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예전에 아들이 방문 쾅 닫고 들어가던 장면, 딸이 울면서 엄마는 늘 내 마음 몰라 하던 장면, 그런 것들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늘 부모 쪽의 죄책감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모든 거리감이 부모 탓은 아닙니다. 자식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일상을 만들고 자기 스트레스를 견디느라 부모를 뒤로 미루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서럽습니다. 하지만 서럽다고 해서 다 내 잘못은 아닙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도 내 책임과 남의 책임을 구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평생 자식 문제까지 다 내 업보처럼 떠안고 살게 됩니다. 특히 한국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면 다행이다 하고 끝내지만 자식과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덜 줘서 그런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하고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몫입니다. 부모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운함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을 쓸데없이 벌주는 일은 막아줍니다. 노년에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예전보다 쉽게 다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찾기 전에 내가 나를 함부로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은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세월이 덜 아픕니다. 이 말은 조금 서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아야 상처도 덜 받습니다. 많은 경우 자식은 부모를 싫어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익숙해서 미룹니다.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내가 늦게 연락해도 받아줄 것 같고 한참 만에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줄 것 같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는 겁니다. 회사 일은 급하니 먼저 처리하고 친구 약속은 취소하기 어려우니 나가고 배우자 기분은 바로 눈에 보이니 맞춰주고 아이 문제는 당장 손이 가니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부모 연락은 늘 좀 있다가로 밀립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부모는 여기서 크게 상처받습니다. 나는 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나는 왜 저 아이한테 맨 마지막일까? 그런데 노후의 지혜는 여기서 감정만으로 반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존재를 뒤로 미룹니다.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늘 있는 사람일수록 귀함을 놓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를 너무 당연한 존재로 만들어두면 안 됩니다. 연락하면 늘 받고 불러도 언제나 응하고 돈이 필요하면 바로 내주고 부탁하면 내 일 제쳐두고 달려가고 아무리 서운해도 티 한 번 안 내고 이러다 보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는 대상이라기보다 언제든 열려있는 지원 창구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자식을 덜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조금 옮겨와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 없이 자식만 바라보고 살면 자식의 작은 무심함도 대모처럼 박힙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 취미가 있고 자기 약속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으면 자식 연락 하나에 하루가 통째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노후는 누군가가 나를 얼마나 자주 찾느냐로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두느냐로 버티는 시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커지면 부모는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그 심정 이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밥은 먹었냐?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사는 게 그렇게 바쁘냐? 어미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리 어렵냐? 처음엔 걱정이고 그 안에는 분명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이 말이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시작이다. 전화 받으면 또 한숨 쉬시겠지. 받으면 미안해지고 안 받으면 더 죄책감 들고 그냥 나중에 하자. 이 마음이 쌓이면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피하면 부모는 더 서운해집니다. 서운하니 또 전화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게 아주 흔한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노후의 지혜가 있습니다. 관계는 내 진심보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가 압박으로 느끼면 그 말은 독이 됩니다. 특히 자식이 이미 직장, 육아, 경제 문제, 부부 갈등 같은 것으로 지쳐 있을 때 부모의 서운함까지 얹히면 자식은 부모 전화번호만 떠도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말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 연락 안 하니보다 바쁘지? 건강 챙겨라. 너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괜히 바쁠까봐 참았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덜 막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락 횟수로 사랑의 깊이를 재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음이 상합니다. 사랑은 연락의 개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식은 자주 연락해도 정작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어떤 자식은 자주 못 와도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를 끝까지 챙깁니다. 그러니 노년에는 연락의 양에 집착하기보다 관계의 품질을 보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문자 한 줄에 울긋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집니다. 사랑은 구걸하는 순간 빛을 잃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확인받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메말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차갑게라도 받아들여야 노후가 덜 무너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바로 재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건 생활비이기도 하고 병원비이기도 하고 위급할 때 나를 지켜줄 안전망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 삶의 결정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 미안함, 기대 혹은 노후가 외로울까봐 하는 불안 때문에 너무 빨리 집을 넘기고 예금을 깨주고 땅을 정리해주고 자기 손에 있어야 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건 자식을 나쁘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자식이 재산 때문에 부모를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모가 가진 것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관계의 긴장감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부모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던 자식이 재산 이전이 끝나면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는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방문 날짜를 맞춰오던 사람이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돼요 하고 끊어버립니다. 부모는 그 순간 이상한 찬 기운을 느낍니다. 말은 예의 있게 하는데 이미 관계의 중심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요. 그래서 노후에는 재산을 지키는 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지막 남은 이기심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책임입니다. 내가 나를 끝까지 돌볼 책임, 병원 갈 때 눈치 보지 않을 책임, 필요할 때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책임, 자식 집 눈치 안 보고 내 생활을 유지할 책임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다 내어주고 나면 자식이 꼭 나빠지지 않아도 부모 쪽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다 줬는데 또 해달라고 하면 미안하지. 내가 여기 얹혀 사는 처지인데 뭐라고 하겠나.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주도권은 넘어간 겁니다. 노후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주더라도 생활의 주도권까지 통째로 넘기지는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불편해 하십니다. 자식을 뭘 그렇게 의심하느냐. 내 새끼인데 설마 그러겠나. 맞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자식을 시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젊을 때와 다르게 노년에는 예기치 않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병원 한번 길게 다니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돈이 빨리 나갑니다. 몸이 아파 간병이 필요해지면 더 그렇습니다. 치아, 관절, 심장, 눈 약값, 검사비 이런 건 미리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손에 쥔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미래의 불안에 대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더 적나라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자식의 태도는 대체로 조심스러운 면이 남아 있습니다.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아직 결정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기대게 되면
자식이 아주 선한 사람이라 해도 부모는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말 한마디를 꺼낼 때도 조심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도 쉽게 말 못하고 아프다는 소리조차 눈치 보며 하게 됩니다. 애들 사는 것도 힘든데 하면서요. 여러분, 그건 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기 쉽다는 뜻입니다. 노후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돈은 자식을 덜 사랑해서 남겨두는 게 아니다. 내가 끝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켜두는 것이다. 이 기준이 서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게 만드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부모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게 자식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부모가 다 내어주면 자식이 더 감사할 것 같지만 오히려 부모가 자기 몫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때 자식도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하고 더 함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노후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가진 것을 끝까지 움켜쥐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만큼은 반드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품격을 지킵니다. 나이 들면 자꾸 약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기억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속도도 낯설고 괜히 서럽고 외롭고 서운한 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와 늘 의지부터 하는 부모는 다르게 보입니다. 존경받는 부모는 약해질 수는 있어도 자기 존재를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입만 열면 나는 이제 끝이다, 너 없으면 못 산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식은 처음엔 안쓰러워하다가도 나중에는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버거움이 반복되면 사랑보다 피로가 먼저 쌓입니다. 반대로 자기 아픔을 무조건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병원 다녀왔는데 큰일은 아니더라. 내가 관리 잘하면 된다.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운동 꾸준히 해보려 한다. 내가 내 살림은 내가 챙길 테니 너무 걱정 말아라. 이런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으며 안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 생각보다 강하네. 우리 아버지 아직도 정신이 단단하시네. 존경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후의 품이라는 건 비싼 옷을 입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매번 서운함을 토로하고 내 외로움을 대신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불안을 자식 품에 떠넘기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도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감정을 관리하고 자기 생활을 지키고 필요할 땐 도움을 요청하되 평소에는 중심을 잃지 않으면 자식은 그 부모를 다르게 봅니다. 노후에는 사랑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랑 위에 존중이 올라가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그리고 존중은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연락 없는 자식 이야기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사실 외로움이 깔려 있습니다. 자식이 밉다기보다 내 삶이 너무 조용하니 그 침묵이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밥상 맞은편이 비어있고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고 저녁 해가 질 때 집안이 너무 고요하니 자식 생각이 더 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무엇보다도 자식 말고도 내 하루를 채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 한 명, 자주 가는 시장, 걷는 길, 작은 화분,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교회나 절 모임, 경로당, 취미 하나, 이런 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식이 연락이 없어도 내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기 취미 하나 없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 챙기고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 살림하느라 내 인생은 늘 뒤로 밀어두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자기 삶으로 흩어지고 나면 남는 건 빈집과 긴 시간입니다. 그때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식에게 마음이 과하게 쏠립니다. 자식 연락 한 통에 살 것 같고 안 오면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구조를 새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안부 나눌 사람이 있고 하루 중 내가 꼭 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고
그 작은 리듬이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늘 제일 큰 자리지요. 하지만 전부가 되어버리면 너무 위험합니다. 전부는 흔들리면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 말고도 나를 받쳐줄 기둥을 몇 개 더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자식에게도 덜 매달리고 자식도 부모를 볼 때 마음의 부담보다 안정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결국 혼자서도 단정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부모가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제일 오래 존중받습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해서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속만 썩이지도 마십시오. 현실을 보되 마음까지 무너지지는 마셔야 합니다. 자식은 바쁠 수 있습니다. 무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여러분이 거기서 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노후는 서러운 마음을 무조건 참는 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지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내 삶, 내 재산, 내 품위입니다. 내 삶을 지키십시오. 자식이 없어도 하루가 굴러가게 만드십시오. 내 재산을 지키십시오. 사랑과 증여를 구분하십시오. 다 주고 나서 후회하면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부모 자신의 안전망까지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품위를 지키십시오. 너무 서운하다고 자식에게 매달려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억지로 받아낼수록 초라해집니다. 오히려 단단한 부모, 자기 생활이 있는 부모, 감정은 있으되 중심은 잃지 않는 부모를 자식은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이 존중합니다. 내 재산을 지키십시오. 사랑과 증여를 구분하십시오. 너무 서운하다고 자식에게 매달려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억지로 받아낼수록 초라해집니다. 오히려 단단한 부모, 자기 생활이 있는 부모, 감정은 있으되 중심은 잃지 않는 부모를 자식은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이 존중합니다.